개업 공인중개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일반 부동산의 투자자나 소유자, 소비자처럼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의 중개업이란 어떤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오비 조영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특강은요, 초보도 빨리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개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중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많은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이런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신문기사를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한 달 새 3억 하락했대요. 그리고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식의 신문 타이틀이라면 아무래도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주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고 주저하는 동안 거래량은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개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인데요.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9,500만 원이었다가 지난주에 20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에요. 또 전용 59제곱미터가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었다가 17억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는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확실히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강동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주에 16억 2,250만 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다. 자, 그라시움 59제곱미터가 13억 3,500만 원이었다가 12억 3천만 원으로 1억 넘게 떨어졌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억이 떨어졌다는 건 과연 뭘까요? 네, 아파트 1층이 거래가 되면서 3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는요. 시세는 과거에 올라가던 범위 내에서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확실히 전환된 것이 실거래가 신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전세 사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이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참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네요. 아파트 아니면 안 산다. 빌라 전세 끊기고 경매도 썰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전세 사기 얘기, 그다음에 깡통 전세 이야기, 그다음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는 내용, 전세 거래액 비중이 역대 최저고, 주택 정책, 이 아파트에 집중해서 다세대 빌라의 기피는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없을까요? 아니죠. 아파트 매매 거래액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실거래가 통계가 잡혔다라는 것은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거래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빠진 건 뭐냐면요. 아파트 전세 거래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보면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파트 전세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라 전세 살 어떤 유형의 분들이 아파트 전세로 올라가면서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전세 하기 어렵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개업 창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빠졌다 그랬죠? 아파트는 전세가 거래되고 있다. 월세도 거래되고 있다.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에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떨까요? 비아파트 단지, 네, 지금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줄고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나 다세대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다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나 다세대의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질문도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빌라나 다세대 전세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오비 안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수천 분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월세 거래량이 없고요. 전월세가 물건이 없고요. 그래서 서로 물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량이 있지만 전세 물량을 찾는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잘 설명하고 잘 맞춰줄 수 있으면 계약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래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었다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라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는 늘 언제나 거래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 중개업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 매물이 많으면 손님이 없고 손님이 많으면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파트 전월세 어떻다 그랬죠? 손님은 많은데 매물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반면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매물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도하려는 매도자는 없는데 사겠다는 매수자는 넘쳐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개가 어렵다 했어요.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겠다는 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겠다는 분은 없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전세가 하락이었던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 매물은 나오고 실질적으로 찾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서 계약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시장이 바뀌었죠. 바뀐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일반 부동산의 투자자나 소유자, 소비자처럼 생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의 중개업이란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중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매출이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출을 올릴까요? 바로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단순하게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심플해요. 사실상 많은 분들의 그런 강의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죠. 중개사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매출을 일으키려면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고 손님이 있어야 된다. 에서 멈추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그러한 디테일까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 해요. 특정한 사례만 배워가지고는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현장으로 바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장으로 나갔다고 칠게요. 현장으로 바로 나갔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매물은 어떻게 확보할 거죠? 매물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매물이 저절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매물이 나올 것 같으면 동네에 부동산이 없어야 돼요. 인근에 부동산이 없어야 매물 나오죠. 그런데 부동산 너무 많습니다. 초보인 나한테 과연 매도나 임대 의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거래했던 데도 있는데 말이죠. 매물을 확보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은요. 하나는 직접 물건을 가지고 매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중개를 통해서 매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중개를 통해서 매물 확보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여러분이 가장 먼저 현실의 벽, 회원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원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중개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무실을 구하는 내용도 달라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제가 있는 곳이고 그 회원제가 굉장히 결속력이 좋은 회원제라면 회원제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만약에 회원제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권리금이 너무 비싸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지역의 창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예요. 왜 그러냐?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올려놓았던 다른 영상들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회원제에 속해 있다면 다른 비회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손님은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직접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과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중개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물이 없으니까 공동중개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만의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방법이 없다면 공동중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손님을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이 있어야 광고를 할 수 있죠. 광고를 해야 손님이 들어올 텐데 매물이 없으면 광고를 할 수 없고 광고를 할 수 없으면 손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법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이를 묶어서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시켜서 체계화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마케팅 이야기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마케팅도 해야 돼? 라고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러한 말씀들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중개사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꺼내본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입지의 사무실을 구해서 매물도 있고 손님도 문이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굉장히 좋은 가정인데요. 그렇다면 물건도 나왔고 손님도 나왔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중개를 해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하셨겠지만 대단한 시험이지만 실무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매물과 손님이 있으면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 초보 중개사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은 곳에 휘말리고 관련된 부분에 사기에 연루되고 그래서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배운 공인중개사는 충분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개실무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니죠. 계약을 한다.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 심플하죠. 내용을 작성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특약이 어렵죠. 어떤 특약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확인설명서 작성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속만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여러분은 문 닫고 안 도망가실 건가요? 이 부분 부끄럽습니다. 이래놓고 전문가다? 자격사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확인설명서에 대해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러분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부터 생기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확인설명서 빨간색 글씨가 중간중간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새롭게 바뀌게 될 확인설명서입니다. 내용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무교육을 또 받을 건가요?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고 당장의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에 바뀌는 부동산과 중개업에 대해서도 따라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자격증 합격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죠. 동문회에서 사후관리를 해준다? 전부 다 초짜들이에요.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은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들,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은 중개업 선배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네오비 이외에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문제까지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은 실무적으로 법이나 이론에 대한 부분보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간에 한 번에 끝쳐서는 안 되고요. 중개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적 방향을 찾으셔야 하고요. 손님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것만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으면 중개보수 받아야죠. 이 중개보수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개보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줘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매출이라는 결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간단하게 미니 특강 진행해 드렸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은 결국은 매출을 올리기 위함이죠. 머리가 커지기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쪽에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옮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교육기관 네오비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오늘 특강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네오비TV에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